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코어팀, 그리고 모더, 비공개 AMA 핵심 내용 정리, 그리고 향후 방향성들을 좀 살펴볼 겁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의외로 좀 많이 나오긴 했는데 영상을 한번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볼게요. 이거 보시려면은 약간 뒤쪽으로 가면은 영상이 나와 있으니까 꼭 보시면 되고, 지금부터는 바로 한번 이 파이코인 관련 내용보다는 코인 관련 내용 살펴보고 파이코인 내용으로 순차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 미중 무역 완화 모드에도 주말 시장 변동성 경계라고 해서 나오죠. 뭔가 무역 전쟁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암호화폐 투자자 심리도 개선이 됐지만 주말 동안 변동성이 줄어들 거란 보장도 없다고 비트파이넥스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진단을 했대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주말은 급격한 변동성에 취약하다. 특히 미결제약정 규모가 크고 마켓 뎁스가 얕을 때 더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주말간은 횡보에 약간 힘이 좀 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번 주와 저저번 주는 주말 사이에 상승이 좀 컸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어제는 좀 잠잠하더라고요. 오늘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분석 비트코인 94,125에서 99,150달러서에서 저항을 직면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딱 그 구간인데 이 구간에 강한 저항이 직면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261만 개의 월렛이 176만 비트코인을 축적했다라는 이런 내용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존버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여기에 저항이 엄청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보면은 트럼프 WLFI 보유해서 암호화폐 428만 달러 손실 중이라고 돼 있죠. 특히 무브에서는 210만 달러 손실이 발생을 했고 온도, 이더 손실률도 각각 35% 그리고 20.96%라고 얘기하는데 대충 이더 약간 올려치기 해가지고 하더라도요. 대충 보면 이더리움 손실률이 20.96% 내려고 하면은 한 2,000달러? 2,000달러 정도 전후로 이더리움이 평단가가 한 1900 후반대, 1900 중후반대에서 2,000달러 전후가 아닐까 싶긴 해요. 그렇다면 지금 가격이 소 취하다라고 느껴지긴 하네요. 일단 이런 거. 그리고 분석. 전날 5억 달러 비트코인 코인베이스 출금해서 기관 매집 신호라고 되어 있죠. 코인베이스 어드밴스드에서 약 7천 비트코인이 출금이 됐다라고 해가지고 5억 달러입니다. 대규모 출금은 기관들의 매집 시그널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서 비트코인이나 현물 ETF 순유입 증가와 맞물린다면 공급 부족이 심화. 그래서 시장이 더 강세를 보일 수 있다. 이더리움 또한 1.5억 달러 상당의 중앙화 거래소에서 출금이 됐다라고 분석을 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인 시장이 굉장히 좀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바 있습니다. 자, 다음 본격적인 파이코인 소식들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파이코인 같은 경우에 현재 25위 그쵸. 시총 랭킹 25위에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고 현재 가격은 0.65달러 상당이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변화는 전날과 다르게 없어요. 그리고 뭐 계정과 관련해서도 고래, 상어 근데 돌고래가 약간 눈에 띄게 늘어났다라는 거 볼 수 있어요. 원래 한 293개인가 그랬는데 293개에서 300개가량까지 늘어났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마이그레이션의 영향력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랄까요? 거래소에서 매입을 한 것일 수도 있고요. 뭐 이건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현재 수량은 좀 더 늘어났고 근데 아마 합계나 이런 걸 봤을 때 마이그레이션 수량이 늘어난 만큼 지갑도 늘어났을 것이다. 신규 지갑도 늘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은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편 뭐 30일 동안의 파이 잔금 해제 해가지고 락업 해제는 여전히 되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요번 주 이제 돌아오는 4월 말까지 해가지고 앞으로 한 3천만 개 좀 넘게 이렇게 락업이 해제가 되는 3,500만 개 정도가 락업 해제 물량이 남아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별 이동 통계에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이그레이션이 쭉 됐던 이력들을 볼 수 있는데 26일에는 거의 2천만 개가 아니라 2천만 개가 아니라 2억 개죠. 2억 개 죄송합니다. 2억 개가 아니라 326만 개 됐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뭔가 마이그레이션은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최대 거래 금액에서 50만 개라 돼 있는데 사실 이게 큰 의미는 있을까 생각이 들면서도 한번 보도록 할 건데 4월 27일 7시 12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월 27일 7시 12분에
이렇게 50만 개 파이가 이렇게 전송이 됐네요.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수량들, 그리고 지금 이 사용 가능한 잔액 보면 624만 개 있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와, 진짜 파이코인 상당히 많이 갖고 있네요. 다음 내용 보면은 파이코인이 지금 0.64달러, 6498달러, 65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주말이라 잠잠한 것도 있겠지만 최근에 비트코인이 많이 떡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 자체도 왔다 갔다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약간 두려워하는 게, 지금 200만 개 갖다가 던지는 그 신이 2천만 개인가요? 그 신이 이제 올까 주말에,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 저번 주 저저번 주에는 그렇게 한번 당했지만 이번 주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다음 보면 파이 네트워크 지금 433.2만 팔로워에서 팔로우 숫자 약간 소폭 상승했다. 도지코인하고의 격차는 약간 줄어들었다 라는 거 볼 수 있고, 코칼리스 씨는 53.9만 팔로워가 그대로입니다. 자, 여러분의 인내심이 가장 큰 힘입니다. 개척자 여러분, 파이 네트워크와 함께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은 더 밝은 중앙화 미래를 도약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국 기다림의 연속이다 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겠죠. 자, 그리고 저는 분실된 모든 파이 케이스가 암호 노출 사례라고 확신한다. 파이가 잔금 해제가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고, 파이 지갑에 들어있으니까요 에서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질문을 해놨는데, 사라진 파이에 대한 트윗 대부분은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당신의 플랫폼을 이용해 더 강력한 보안을 주장해야 될 것 같다. 파이가 모두 단어 노출과 관련이 있는지 확신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확신할 수가 왜 없을까요? 아니면은 그거 외에 본인이 코드를 노출한 게 아니라면, 단어를 노출한 게 아니라면 이게 탈취가 될 가능성은 왜?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들 메타마스크나 카이아 월렛 이런 것도 이렇게 자주 털리나요? 안 털려요. 근데 이거 자주 털리는 사람들 뭐다? 비밀 구슬 노출됐기 때문에 털리는 거지. 그 외 방법으로 뭔가 털어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코인 시장 개인 지갑은 무조건 쓰면 안 돼요, 나중에.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확률이 없다는 거 봐야 되고, 열정을 잃지 말고 파이 생태계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실용적인 응용 프로그램 구축에 집중해서 다양한 성과를 이뤄라 돼 있어요. 컨센서스 2025 해가지고 이런 움직임들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 령 보면은 거래가 많이 줄어서 사기꾼들 없을 줄 알았는데 사기꾼들이 아직도 기생을 한다. 카페에서 2년 이상 2,000건 정도 거래한 사람도 있다라는 거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사기꾼들 지나가라. 근데 2년 이상 2,000건을 거래했다. 1년에 1,000건 거래했다? 전 이것도 제가 유튜브를 뭐 이렇게 연속으로 계속 찍는 것보다도 이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와, 1,000건이나 거래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분도 어느 정도 파이 활성화에 이바지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대단한 것 같고, 한편 이런 내용이 나와요. 바이낸스 파이네트워크 상장할까? 새로운 업데이트로 인한 파이코인 상장 기대감 중 해가지고 나오는데, 자, 보시면 바이낸스가 상장 프로세스를 대대적으로 업데이트를 했다. 그래서 파이네트워크 바이낸스 상장이 마침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을까요? 돼 있고, 비트마트에서 파이코인 거래가 중단되고 뱅사에서 상장 폐지가 되었다. 앞으로 파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자, 뭐 뱅사 관련한 내용도 언급이 되는데 이건 조만간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거고, 자, 바이낸스 상장 규칙 간소화해가지고 최근 발표에서 상장한 코인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업데이트를 게시했다라고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법, 바이낸스 알파 선물 현물 거래를 추가했고 구유한 규칙이 있다라고 해서, 바이낸스 알파는 초기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는 테스트존과 같다. 선물 상장은 시장 활동에 중점을 둔다. 뭐 아무튼 이렇게 내용이 있고, 85%가 파이코인 바이낸스 상장을 원한다. 그때 투표할 때 했었잖아요. 무슨 간보기 투표도 아니고 좀 웃기죠, 그죠? 파이코인 가격이 저항선 0.825달러의 저항선, 그 다음에 1달러의 저항선이 있다라는 거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면 OKX에 넣어놓은 파이가 6분의 1 토막이 됐다. 원금 회수 가능할까 해가지고 선물이라도 해야 될까 하는데, 선물이라는 게 우리한테 그냥 퍼주겠다의 선물의 의미라면은 오케이. 그렇지만 뭐 선물 거래를 갑자기 한다라는 건 약간 리스크가 좀 많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 의견도 같이 가미를 이따 좀 시킬 건데, 코어팀 모두 비공개 AMA 알려진 주요 내용에 가지고 나와 있는 몇 가지를 보면은, 마이그레이션 이슈 오픈 네트워크 일정이 조정이 됐고, 그리고 AI 자동 검증 자동화 확대, 다중 계정 차단 조치 뭐 등등등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냥 제가 진짜 순수하게 깔라는 게 아니라 보세요. 자, 이런 무슨 일정 조정, 마이그레이션 이슈 오픈 네트워크 일정 조정, 뭐 약간 퀘스천 마크 붙어요, 그죠? 또잉. AI 자동 검증 자동화 확대, 또잉. 왜 우리 KYC 인증 뭐 된 사람들 이거 검증, 이게 맨날 이것만 가지고 언제까지 끌 건가요? 이게 막 몇 년 동안, 지금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아마 2021년부터 KYC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여러분들 보면 2025년이거든요.
야, 이게 4년 동안 잡아먹어야 될 그런 기술력인가요? 나중에 이걸로 뭐 특허라도 낼 건가요? 제가 이거 진짜 까는 이유가 뭐 까는 것도 아니야, 이거는. 여러분들도 딱 받아들여질 수 있을 거예요. 세상에 무슨 일반인이 KYC 인증을 합니까? 근데 이것도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자꾸만 뭐 대단한 그런 조치라도 하는 것처럼 AI 자동 검증, 자동화 확대. 여러분들 다른데 KYC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세요. 아니, 우리가 대표적으로 거래소, 업비트 거래소, 뭐 비싼 거래소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거래소들 KYC 인증하는 거 보세요. 어차피 그냥 막말 한번 할게요. 어차피 여러분들 KYC 인증하잖아요. 개인정보 여기서 100% 완벽하게 한다고 보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사고 터져요, 한 번씩. 전에 보니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아니라 그냥 다른 거 갖다 띡 올렸는데 그것도 통과를 했다라는 것 때문에 이슈가 엄청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고는 터지는데 이거 사고 안 터지려고 이렇게 한다? 이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러면 이미 KYC 인증했던 사람들은 여러분들 불안감에 계속 떨어야 되나요? 자동 검증? 근데 이거를 언제까지 계속 개발을 하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만큼 파이의 환경이 열악한 건가요?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러니까 다중계정 차단 조치. 아니, 진작에 이거 프로세스 다 있다며. 근데 이걸 갖다 또 얘기한다? 그럼 역시나 다중계정 해가지고 뭔가 해놓고 약간 피해가는 사람들이 KYC 인증을 했었을 가능성도 0%는 아니겠다. 그죠?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요거 보면서. 새로운 로드맵 돼 있는데, 로드맵이요. 뭐, 법적인 근거 때문에 신중하게 한다. 그리고 이런 거 보면은, 그리고 마그 여러분들 최우선 돼 있는데, 일단은 로드맵부터 얘기를 할게요. 로드맵이요. 그냥 만들면 돼요. 만들 사람이 없나? 이거 법률 전문가 이렇게 데려다 놓고 만들면 됩니다. 로드맵은 개나 소나 다 만들어요. 어느 프로젝트든. 근데 이제 상장을 했기 때문에 법적인 영향? 사실 이런 걸 고민을 해야 될까요, 지금?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로드맵은 그냥 올리면 돼요.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법률 검토 받고 그 다음 올려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1차 와그 최우선, 그리고 이후에 2차 진행해서 보상 제외해야 될 부정 노드 식별 막 돼 있는데, 여러분들 그 부정 노드 이런 거 식별하면 되는 거고, 이전에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자, 3월 14일까지 KYC 안 되면 어떻게 된다? KYC 인증한 거 다 날라간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그리고 지금 어떠한 조치나 발표가 있었나요? 그런 발표를 왜 안 하냐는 거예요. 파이 프로토콜 뭐 V22까지 버전 22까지 업그레이드 예정돼 있는데, 서로간 컨트랙트 신중히 검토 중 돼 있는데, 신중히 언제까지 검토할래요? 이거 스마트 컨트랙트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되는지 아세요? 그냥 계속 지금처럼 가는 거예요. 가격 상승 의미가 없어요. 메인넷 됐다 의미 없어요. 왜? 다른 곳들이 뭐 D앱을 만들려고 해도, 또는 다른 뭔가 밈 토큰, 밈 코인을 발행하려고 해도 파이 계열이 안 나오는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게 나와야 뭔가 생태계가 더 빠르게 확산이 되면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거를 기억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상위 2000개 노드 순위 공개 예정? 뭐 이거는 노드 하시는 분들의 관심사일 수는 있겠지만,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노드 같은 경우는 그렇고. 자, 주요 의문점, 제가 지금 방금 말했던 거에도 주요 의문점, KYB에 대한 발표는 왜 안 하는가? 왜 안 해요, 여러분들? 이거 해야지. 2월 20일부터 한 2월 6일까지인가 뭐 8일까지인가 이쯤에 어느 정도 KYB에 대해서 인증을 했었어요. 그래서 5개가 나왔잖아요, 이때까지. 근데 그 뒤로 지금 3월달에 아무것도 없고 4월달 다 끝나갔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하는 이유나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언급이 아예 없다라는 거. 계정 탈취, 해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등에 대해서 코어팀의 모더들에게 아무런 질의도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코어팀이 아무런 언급은 안 한 걸까? 물론 이거는 파이가 공지를 때렸어요. 공지를 때린 게 몇 번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로 가름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 얘기는 더 이상 할 건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뭔가 프로젝트에 문제가 있거나 계속 그런 이슈들이 똑같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보통 공식 홈페이지나 아니면 대표가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리플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해킹이나 이런 이슈가 있었을 때 그런 거를 트위터에다가 올렸던 기억이 좀 있던 것 같아요, 과거에. 자, 그리고 상장에 대해서 추후 어떤 방향성을 갖고 하겠다라는 등의 발표를 안 하였을까. 사실 이거는 뭐 로드맵과도 약간 연관이 있을 수 있겠는데, 상장 이런 거는 뭐 언제 상장한다 이런 걸 로드맵에 박아라 이게 아니에요. 이 상장이라는 거는 거래소 상장 얘기하는 거예요. 거래 상장. 그러니까 어쨌든 KYB도 같이 이렇게 엮일 수 있겠네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요번에는 언급을 조금이나마 간접적으로나마 했어야 뭔가 좀 움직임이 있을 텐데, 사실 이런 부분에 아쉬움은 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비공개 AMA 역시 크게 기대는 할 것이 없다. 그냥 코어팀은 자신들의 방향대로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려고 하려는 의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빠른 시일에 가격이 오르는 건 기대가 불가능해요.
그리고 락업 해제 2차 마그 등 얘기가 나오면 신나는데 이거 내 거 파일을 받으니까 좋아요. 근데 팩트는 뭐다? 0.65달러에서 계속 움직이지 않고 또는 횡보를 한다면은 이 가격에서 떨어질 가능성도 조금은 있겠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5달러 얘기 나오고 하긴 하는데 참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되는 현실이라는 거. 코어 팀이 뭔가 좀 더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해야 되는 이런 요소들이 좀 여러 가지가 보이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여유 있게 진행하는 건 아닌가. 괜히 이거는 파이오니어들, 유저들만 애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코어 팀이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하나하나 중요한 발표들을 우리가 예고하지 않아도 그냥 발표를 딱딱딱 해주면 얼마나 멋있을까. 그리고 프로젝트의 가격은 그러면 이제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아직은 많이 부족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현재 파이코인 상태는 어떤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파이코인을 채굴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 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니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 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